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실전입니다. 금과 비트코인 어떻게 사고 어디에 보관하고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이론은 이제 그만, 실전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고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나요? 어디서 사나요? 얼마부터 살 수 있나요?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바로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전으로만 구성했습니다. 이론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실전 매뉴얼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메모하면서 보세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매수하실 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을 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실물금, 금 통장, 그리고 금 ETF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실물금입니다. 실물금은 말 그대로 진짜 금덩어리를 사는 거예요. 금은방이나 은행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금은방보다는 은행이 좀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순도 보증이 확실하니까요. 한국은행에서 인증한 금거래소도 있어요. 한국금거래소, 한국귀금속거래소 같은 곳들이죠. 여기서는 순도 99.99% 골드바를 살 수 있어요. 실물금의 장점은 뭘까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금고에 직접 보관할 수 있고 정말 위기 상황이 오면 바로 들고 나갈 수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보관이 걱정돼요. 집에 두자니 도둑이 걱정되고 은행 금고를 빌리자니 수수료가 나가요. 그리고 팔 때도 다시 금은방이나 은행에 가져가야 해서 번거로워요.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한돈, 10돈, 100돈, 1kg 단위로 팔아요. 한돈이 3.75g이에요. 지금 금 시세가 그램당 약 10만원 정도니까 한돈에 약 37만원 정도 하는 거죠. 처음 사시는 분들은 10돈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약 370만원 정도면 되니까요. 두 번째 방법, 금 통장입니다. 금 통장은 실물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 맡겨두는 거예요. 마치 예금 통장처럼 그램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다 취급해요. 은행 가서 금 통장 만들고 싶다고 하면 바로 만들어줘요. 금 통장의 장점은 뭘까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1g부터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 10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 걱정이 없어요. 은행이 다 해주니까요. 거래도 편해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새벽 3시에도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점은 뭘까요? 실물로 찾으려면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는 불안감도 있죠. 물론 예금자 보호는 되는데 금 통장이 정확히 어떻게 보호되는지는 은행마다 다르니까 확인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 방법, 금 ETF입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예요.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죠. 금 ETF는 금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예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금 ETF가 여러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코덱스 골드 선물, 타이거 골드 선물 같은 거예요. 증권 계좌만 있으면 바로 살 수 있어요. 금 ETF의 장점은 뭘까요? 거래가 정말 편해요. 주식 사듯이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에요.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한 주에 1만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 혜택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세금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단점은 뭘까요? 실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냥 금 가격을 따라가는 금융상품일 뿐이에요. 그리고 운용 수수료가 있어요. 연 0.3에서 0.5% 정도 나가요. 자, 그럼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진짜 위기 대비용으로 실물을 가지고 싶다? 그럼 실물금을 사세요. 하지만 보관에 신경 써야 해요. 편하게 장기 투자하고 싶다? 금 통장이 좋아요. 소액으로 꾸준히 모을 수 있거든요.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하고 싶다? 금 ETF가 최고예요. 사고 팔기 진짜 편해요.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렇습니다. 전체 금 투자액의 30%는 실물로, 30%는 금 통장으로, 40%는 금 ETF로 분산하세요. 왜냐하면 실물은 진짜 위기 대비용이고, 금 통장은 중장기 적립용이고, 금 ETF는 단기 거래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도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그리고 비트코인 ETF입니다. 첫 번째 방법, 국내 거래소입니다. 한국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같은 거래소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업비트가 제일 커요.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본인 인증하고 은행 계좌 연결하고 보안 설정하고. 이 과정이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실명 확인이 필수거든요. 회원가입이 끝나면 원화를 입금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검색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주식 거래랑 비슷해요. 국내 거래소의 장점은 뭘까요? 한글로 되어 있어서 편해요. 그리고 원화로 바로 거래할 수 있어요. 고객센터도 한국말로 소통되고요. 단점은 뭘까요? 수수료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아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 방법, 해외 거래소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거래소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들이죠. 해외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보다 수수료가 싸요. 그리고 다양한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어요. 한국 거래소에 없는 코인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불편할 수 있고 원화 입금이 안 돼요. 달러로 바꿔서 송금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해킹 위험이 있어요. 최근에도 해외 거래소 해킹 사건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돈을 거래소에 계속 두는 건 위험해요. 세 번째 방법, 비트코인 ETF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어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큰 자산운용사들이 다 출시했죠. 한국에서도 해외 주식 계좌로 미국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어요. 티커가 IBIT, FBTC 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ETF의 장점은 뭘까요? 증권 계좌로 거래할 수 있어서 익숙해요. 그리고 해킹 걱정이 없어요. 비트코인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단점은 뭘까요? 운용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일 뿐이에요. 자,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초보자라면 국내 거래소로 시작하세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에서요. 한글이고 익숙하니까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해외 거래소도 써보세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비트코인 ETF도 고려해 보세요.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보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금 보관부터 얘기해 볼게요. 실물 금을 샀다면 보관이 정말 중요해요. 선택지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집에 보관하기. 금고를 사서 집에 두는 거예요. 장점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도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행 금고 빌리기. 은행 대여금고에 맡기는 거예요. 연 수수료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가요. 안전하지만 돈이 들어요. 세 번째, 금 거래소 보관. 금을 산 거래소에 맡기는 거예요. 보관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거래소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는 불안감이 있죠. 제 추천은 이렇습니다.
소액이면 집에 두고 고액이면 은행 금고에 맡기세요. 그리고 금 통장이나 금 ETF로 가지고 있으면 보관 걱정이 없어요. 비트코인 보관은 좀 더 복잡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니까 지갑에 보관해요. 지갑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이에요.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이에요. 거래소 지갑이나 모바일 지갑 같은 거죠. 편하게 쓸 수 있지만 해킹 위험이 있어요.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이에요. 하드웨어 지갑이라고도 해요. 렉저, 트레저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USB처럼 생긴 작은 기기예요. 콜드 월렛의 장점은 뭘까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해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진짜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콜드 월렛이 최고예요. 단점은 뭘까요? 돈이 들어요. 렉저 나노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잃어버리면 큰일이에요. 복구 문구를 잘 보관해야 해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소액이면 거래소에 두세요. 편하거든요. 하지만 몇백만 원 이상 되면 콜드 월렛으로 옮기세요. 암호화폐 세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키가 아니면 내 코인이 아니다. 거래소에 둔 건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콜드 월렛으로 빼야 해요. 불편하지만 안전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 세금부터 알아볼게요. 실물 금을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요. 100만 원짜리 금을 사면 1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 때도 110%를 받으니까 결국 상쇄돼요. 문제는 양도소득세예요. 금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1년에 금 거래로 번 돈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걸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을 내요. 예를 들어볼게요. 금을 팔아서 500만 원 이익이 났어요. 그럼 250만 원은 비과세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 즉 5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금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세율이 적용돼요. 그런데 금 ETF는 달라요. 금 ETF는 배당 소득세 15.4%만 내면 돼요. 그리고 250만 원 비과세 한도도 별도로 적용돼요.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는 금 ETF가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큰 돈을 투자한다면요. 이제 비트코인 세금을 알아볼게요. 비트코인은 현재 세금이 유예된 상태예요. 원래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었는데 2027년으로 미뤄졌어요. 2027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1년에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은 22% 세금을 내야 해요. 금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7년에 1,0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2028년에 1,500만 원 이익이 났어요. 그럼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고 남은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건 주식이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한테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탈세로 잡혀요. 비트코인 ETF는 어떨까요? 미국 비트코인 ETF를 사면 해외 주식 세금이 적용돼요. 250만 원까지 비과세고 그 이상은 22%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 투자 실전 정리입니다. 매수 방법, 실물 금은 은행이나 금 거래소에서, 금 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금 ETF는 증권사에서 살 수 있어요. 보관 방법, 실물 금은 은행 금고에, 금 통장과 ETF는 계좌에 자동 보관돼요. 세금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22%예요.
금 ETF가 약간 유리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 실전 정리입니다. 매수 방법, 초보자는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익숙해지면 해외 거래소나 비트코인 ETF도 고려하세요. 보관 방법, 소액은 거래소에, 고액은 콜드 월렛으로 옮기세요. 렉저나 트레저 같은 하드웨어 지갑을 추천해요. 세금 2027년부터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22%예요. 손실 2월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실전 팁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한꺼번에 사지 마세요. 분할 매수하세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매달 일정 금액씩 사는 게 좋아요.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해요. 둘째, 비율을 정하세요. 금과 비트코인의 비율을 미리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금 60%, 비트코인 40%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비율을 유지하세요. 셋째, 리밸런싱 하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율이 50대 50이 됐다. 그럼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서 금을 사세요. 비율을 다시 60대 40으로 맞추는 거예요. 넷째, 장기로 가세요. 금도 비트코인도 단기로 하면 손해볼 확률이 높아요. 최소 3년, 가능하면 5년 이상 보유하세요. 다섯째, 급할 때 쓸 현금은 따로 두세요. 금과 비트코인에 올인하면 안 돼요. 급할 때 쓸 돈은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여섯째, 공부하세요. 금 시세가 왜 오르는지, 비트코인 가격이 왜 움직이는지 계속 공부하세요. 정보가 곧 돈이에요. 일곱째, 욕심 부리지 마세요. 10배, 100배 수익 꿈꾸지 마세요. 금과 비트코인은 재산 보호가 목적이에요. 대박 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진 돈을 지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실전 내용을 다뤘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 영상 북마크 해두시고 실제로 투자하실 때 다시 보세요. 한 번에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제 추천 루트를 알려드릴까? 1단계, 금 통장부터 시작하세요. 은행 가서 금 통장 만들고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세요. 2단계, 증권 계좌 있으면 금 ETF도 사보세요. 소액으로요. 3단계, 업비트 가입해서 비트코인 조금 사보세요. 10만 원어치부터 시작하세요. 4단계, 익숙해지면 금액을 늘리세요. 그리고 콜드 월렛도 하나 사세요. 5단계, 꾸준히 적립하고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발을 떼는 게 어려운 거지 시작하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투자는 남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비까지 투자하면 안 돼요. 급할 때 손해보고 팔게 되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금과 비트코인 이제 어떻게 사고 보관하고 세금 내는지 아셨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이미 금이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과 비트코인 외에 다른 대안 자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은, 부동산, 달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장고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